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정필입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배경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아침 7시 19분입니다. 자, 제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 오랜만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드디어 오늘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여행을 출발합니다. 오늘 오후에 출발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시간이 나서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 나와서 네 바퀴 10.25km를 달리면서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3년 8월 25일까지 무려 21년 6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왔습니다. 저의 인생의 소중한 일부분을 차지하는 마라톤, 제가 이곳 석촌호수에서 21년 6개월 동안 달려왔는데요. 자, 오늘 해외여행을 출발하는 날 오전에 석촌호수 네 바퀴 10.25km를 달리면서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곳 석촌호수 조깅로는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입니다. 네 바퀴에 10.25km, 8바퀴에 20.5km, 16바퀴에 41km, 16바퀴 반을 돌게 되면 42.19km, 마라톤 풀코스 26.4마일, 105리길이 됩니다. 자, 오늘 8월 25일 금요일 아침, 평일 아침인데도요, 운동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오늘 해외여행 출발을 앞두고 해외여행 코스와 각 여행 지역에서의 여행 포인트에 관하여 말씀드리면서 달리겠습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말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한데요. 자, 저는 숙달이 돼서 달리면서 얘기하면서 유튜브를 찍으면서 달리는 게 숙달이 돼서 괜찮습니다. 자, 이곳 석촌호수는 가로수가 아주 터널을 이루고 있어서 햇볕에도 땡볕에도 불볕더위에도 그늘 속에서 달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현재는 구름 낀 날씨인데요. 자, 코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인천공항에서 세계의 중심 미국 뉴욕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약 14시간 정도의 비행을 하면 미국
제1의 도시, 미국의 경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뉴욕에 도착을 합니다. 뉴욕에 도착하면 뉴욕 유래를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의 그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 개척의 역사를 다 잘 아실 텐데요. 자, 이곳에서 잠깐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동쪽 조깅로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물 위에는 오리가 한가로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자, 오리가 헤엄치고 있는 석촌호수 서호의 풍경입니다. 자, 석촌호수 서호 한복판에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보이고요. 저기 북동쪽 방향 약 400m 지점에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이 보입니다. 자, 정말 멋진 석촌호수 서호의 풍경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달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입니다. 자, 그래서 뉴욕의 유래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메리카 식민지 개척의 역사에 있어서 영국과 네덜란드, 프랑스가 각축전을 펼쳤는데요. 처음에 뉴욕을 차지했던 나라는 네덜란드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언으로부터 네덜란드가 불과 24달러에 뉴욕의 맨해튼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 이후 그리고 구매한 다음에 그곳을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칭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수도가 암스테르담인데요. 아메리카 대륙에 개척한 새로운 네덜란드의 수도다, 그런 의미를 담고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 한동안 네덜란드가 맨해튼을 소유하고 있다가 1652년부터 1653년까지 영국과 네덜란드 간에 이른바 영란전쟁이 발생이 됩니다. 그 결과 영국이 네덜란드를 이기고 그로부터 11년 후인 1664년에 영국이 네덜란드로부터 맨해튼을 강탈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그 당시에 영국 국왕의 후계자인 황태자 이름이 요크 공작이었습니다. 요크 대공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영어로는 듀크 오브 욕. 그래서 영국 국왕의 후계자인 황태자 이름을 따서 그곳을 요크 공작이 건설한 새로운 도시다 해서 뉴욕으로 칭했습니다. 뉴욕. 요크 공작의 새로운 땅이다 라는 의미에서 뉴욕으로 칭해서 지금의 세계 경제 수도이자 미국 경제 수도 뉴욕의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다시 영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네덜란드를 축출한 다음에 다시 프랑스와 전쟁을 치릅니다. 그게 1700
1756년부터 1763년까지 이른바 7년 전쟁을 치릅니다. 그 결과 영국이 프랑스를 이기게 되고, 그래서 영국은 미국 지역에서 프랑스를 축출하게 됩니다. 자, 이곳은 석촌호수 동호회 북쪽 쪽인로입니다. 동호회 북동쪽에 있는 동호 수변무대입니다. 자, 저를 비춰 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아까 출발했던 서호의 남서쪽 코너에 있는 서호 수변무대에서 정반대 방향인 동호회 북동쪽 코너에 있는 동호회 수변무대입니다. 자, 이곳 동호 수변무대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석촌호수의 풍경이 장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공간은 석촌호수의 동쪽에 있는 동호입니다. 그리고 저기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를 통과하면 석촌호수의 서쪽 호수인 서호입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를 이곳에서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화이팅! 자,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간의 7년 전쟁 결과 영국이 프랑스를 꺾음으로써 영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프랑스의 세력까지 축출하는데요. 그것은 지금의 미국 지역에서 프랑스의 세력을 축출한 거고, 캐나다, 이번에 제가 미국 북동부와 캐나다까지 여행을 하는데요. 캐나다 지역은 여전히 프랑스가 식민지를 개척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캐나다 지역에서도 영국이 프랑스를 축출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나중에 발생해서 지금은 캐나다가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의 나라와 함께 영연방 국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이곳은 석촌호수 동호 북쪽 쪽인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계의 중심, 미국의 경제 수도 뉴욕이 탄생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뉴욕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투어하는 곳이 바로 센트럴 파크입니다. 맨해튼의 중심에 있는 센트럴 파크. 센트럴 파크는 동에서 서로의 길이가 800m, 남에서 북으로의 길이가 무려 4km나 됩니다.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맨해튼의 센트럴 파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올림픽공원이 있다면 미국의 수도, 미국의 경제 수도 뉴욕에는 맨해튼의 센트럴 파크가 있습니다. 자, 센트럴 파크는 세계의 중심이다 보니까 다양한 관광 명소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도 있고, 록펠러 센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배터리 공원, UN 본부, 그 다음에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생가, 다양한 공간이 있는데요. 그 맨해튼이
허드슨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드슨강 하류에 대서양과 연결이 되는 허드슨강 하류에 웨스트 포인트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요새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미국 곳곳에는 요새가 구축되어 있는데요. 대서양과 연결되는 허드슨강 하류에 요새가 있는데 그게 웨스트 포인트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를 웨스트 포인트라고 칭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맨해튼의 서쪽으로 허드슨강이 흐르는데요. 허드슨강 거기 리버티 섬이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리버티 섬. 맨해튼의 남서쪽 배터리 공원에서 리버티 섬까지 운항하는 유람선이 있는데요. 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리버티 섬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프랑스가 미국에게 선물한 게 자유의 여신상인데요. 원래 100주년 선물인데 약간 늦어져서 미국 독립 110주년 때 증정식, 기증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독립선언이 1776년 7월 4일이니까 110주년이면 1886년에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 받고 리버티 섬에다 세워놨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의 높이는 그 동상 높이만 해서 46m, 동상을 받치고 있는 기단의 높이가 47.5m, 그래서 동상과 기단을 합하면 93.5m 높이인데요.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의 색깔이 왜 하늘색과 초록색의 중간 형태 그 색깔을 띠고 있을까요? 동상이면 황동색을 띠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초록색과 하늘색의 중간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퀴즈입니다. 그 이유는 자유의 여신상이 건설된 지 137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흘러서 그 동상이 대서양의 바닷바람을 137년 동안 맞아서 동상이 산화됐습니다. 산화. 그래서 동상의 색깔이 황동색에서 하늘색 비슷하게 변했습니다. 화이팅!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에 이민하는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의 이민 이주자들에게 자유와 기회의 땅을 제공한다는 USA, United States of America, USA의 자유의 상징이자 기회의 상징이 자유의 여신상인데요. 뉴욕으로 이민해온 5대양 6대주 수많은 국가의 이주자들이 미국 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게 오랜 기간 대서양의 항해를 끝내고 뉴욕에 입성하기 직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게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자, 그래서 퀴즈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왕관을 쓰고 있는데요. 왕관. 그 왕관에는 대형 못처럼 되어 있는 게 전 세계 7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의 왕관에 대형 못이 전 세계 7개 방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뭘 상징할까요? 상징성. 바로 세계는 5대양 6대주인데요. 그걸 넓혀서 7대양
칠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유와 기회의 사상과 이념이 칠대주로 퍼져나가라, 그걸 상징합니다. 저를 비추겠습니다. 이곳은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쪽인 겁니다. 자, 그래서 맨해튼을 구경을 하게 되고요. 자, 참고로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석촌호수 동호회 북쪽변에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렸는데요. 롯데월드 타워는 2016년 말에 완공이 되고 공사기간 6년, 공사비 4조 2천억 원으로 2016년 말에 완공이 되고 2017년 4월 3일 롯데그룹 창립 50주년 때 오픈 개관을 했습니다. 그 롯데월드 타워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뉴욕의 상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데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이는 443m, 층수는 102층, 443m, 102층 규모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 타워 한번 비교해 보시죠. 자, 석촌호수 서호 남쪽 조깅로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호 남쪽 조깅로에서 서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서호의 한복판에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고요. 저기 북쪽 방향 전방 약 500m 지점에 롯데월드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건물이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입니다.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석촌호수 서호 남쪽 조깅로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출발하겠습니다. 화이팅! 제 얼굴이 최근 수개월 동안과 달라진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미국 북동부 지역, 캐나다 지역 7박 10일의 여행을 앞두고 어젯밤에 염색을 했습니다. 염색. 한 30년은 젊어 보입니까? 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지금부터 무려 92년 전에 완공이 됐는데요. 1931년 완공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자, 왜 명칭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일까요? 92년 전 1931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완공될 때 그 년도 1931년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마라톤 대회인 동아 마라톤 대회가 시작된 연도 1931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 443m 높이로 완공될 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그 뒤로 거기에다 TV 중계탑 60여 미터의 TV 중계탑을 설치를 해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더 높아지긴 했지만 그걸 포함한다 해도 510m 높이밖에 안 됩니다. 롯데월드 타워 높이 555m보다 낮습니다. 자, 석촌호수 동호에서 서호에서 동호로 이동했습니다. 자, 그래서 맨해튼의 상징은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 또 UN 본부, 그 다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록펠러 센터, 자유의 여신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도 있습니다. 세계 3대 박물관이라고 하면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인데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센트럴파크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센트럴파크 바로 서쪽에 미국 자연사 박물관도 있습니다. 영화 공룡이 살아있다 라는 영화의 무대, 미국 자연사 박물관이 센트럴파크 서쪽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욕 맨해튼 센트럴파크 남쪽에 세계 무역센터 빌딩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22년 전인 2001년 9월 1일 발생한 9.11 테러로 인해서 붕괴되고 그 자리에다 새로운 빌딩을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인데요. 높이가 541m,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 가장 높은 빌딩이 높이 555m의 롯데월드 타워고, OECD 국가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 롯데월드 타워보다 14m 낮은 541m 높이의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입니다. 그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있는 곳이 맨해튼의 남쪽인데요. 그 남서쪽 거기에 배터리 공원이 있고, 그곳에서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리버티 섬으로 가는 유람선을 탑승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멋진 말이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대 철학자 키케로의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While there is life, there is hope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곳이 고대 철학자 키케로의 명언이 새겨져 있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While there is life, there is hope.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대 철학자 키케로의 명언이 새겨져 있는 석촌호수 동호 동쪽 조깅로인데요. While there is life, there is hope라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있는 고대 철학자 키케로의 메시지입니다. 화이팅!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뉴욕, 그 다음에 서부 쪽에 로스앤젤레스인데요. 로스앤젤레스는 제가 5년 전 2018년 9월에 투어를 했고요. 그로부터 6개월쯤 후인 2019년 2월에는 샌프란시스코도 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서부 지역인 LA와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여행을 마쳤는데요. 세계의 중심은 미국의 북동부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 식구 가족 여행이 매우 뜻깊은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뉴욕 관광을 마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미국의 정치 수도이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뉴욕에서 워싱턴 DC까지는 버스로 한 5시간 반에서 6시간 소요됩니다. 서울 부산 거리보다 깁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가면 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수도다 보니까 미국의 연방정부 3권 분립체제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각 기관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 170여 개 국가의 대사관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IMF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월드뱅크 본부도 다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그곳의 주요 또 관광 포인트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1위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부동의 랭킹 1위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인데요. 그분을 기리는 링컨 메모리얼이 있고 그 맞은편 1km 정도 전방에 동쪽으로 링컨 메모리얼에서 동쪽으로 약 1km 전방에 미국의 나라를 세운 아버지,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기리는 워싱턴 모뉴먼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워싱턴 기념탑이라고 하는데요. 링컨 메모리얼에서 동쪽으로 전방 약 1km 지점에 있는 워싱턴 모뉴먼트가 수도 워싱턴 DC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입니다. 높이가 무려 169.3m, 100% 화강암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오벨리스크입니다. 그 안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높이 169.3m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세계의 중심,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워싱턴 모뉴먼트고요. 그 다음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사당입니다. 미국 워싱턴 DC는 건축물의 고도 제한법이 있는데요. 1899년 19세기 말에 워싱턴 DC의 12층 높이의 카이로 아파트라는 아파트를 건축해서 다른 건물들은 층수가 낮은데 그 건물만 유독 높아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 해서 20세기 초에 건축물 고도 제한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국회의사당보다 더 높은 건축물은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현재 국회의사당보다 높은 건축물은 워싱턴 기념탑, 워싱턴 모뉴먼트입니다. 높이 169.3m.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석촌호수 서호 동쪽 쪽인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빗방울이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올 것 같지는 않아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래서 워싱턴 DC의 중심이 링컨 메모리얼인데 링컨 대통령의 앉아있는 모습의 동상, 좌상이라고 하죠. 거대한 좌상이 동쪽으로 전방 1km 지점에 있는 워싱턴 모뉴먼트, 즉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동쪽으로 워싱턴 기념탑에서 더 동쪽으로 약 한 2km 정도 더 가면 미국의 삼권 분립 체제 중에서도 입법부에 해당되는 의회의사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동쪽으로 또 한 300~400m 가면 미국의 삼권 분립 체제 사법부를 담당하는 연방 대법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 기념탑에서 북쪽으로 약 500m 정도 가면 바로 백악관이 있습니다. 백악관, 세계의 중심이죠. 백악관, 화이트하우스. 그 다음에 워싱턴 DC에 있는 게 제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을 기리는 제퍼슨 기념관도 있고, 미국의 국립묘지인 알링턴 국립묘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동작구 석동의 서울 현충원격인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면 1945년 2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약 5주 동안 진행됐던 태평양 전쟁의 일부 전투인 이오지마 전투에서 미군이 일본을 꺾고 승리했는데요.
그때 5주 동안의 이오지마 전투 중에 5일째 때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이오지마 섬의 정상 수리바치 산에다 미국의 성조기를 개항했습니다. 그 성조기를 개항할 때의 미국 해병대원 모습 6명의 모습을 담은 게 사진 촬영이 돼서 정군 기자가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이오지마 섬을 공격한 지 5일 만에 이오지마 섬의 수리바치산 정상을 점령하고 거기에다 초대형 성조기를 개항했는데요. 그때 해병대원 6명이 성조기를 개항하는 그 모습, 그게 정군 기자에 의해서 사진 촬영이 돼서 미국 본토에 전송이 됐고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시켰던 그 사진입니다. 그 사진이 그 해에 언론인에게 주는 최고의 상인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1917년 존 F 케네디 제35대 대통령이 탄생했던 1917년에 제정된 상이 언론인에게 주는 최고의 상인 퓰리처상인데요. 유대인 언론인 퓰리처 이름을 따서 퓰리처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오지마 전투에서 미군이 성조기를 개항하는 그 모습의 사진이 그 해 1945년도에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사진 부문.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미국 해군 장관이 그 성조기를 개항하는 그 모습 사진을 보고 명언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냐? 이오지마 섬의 수리바치산 정상에 개항된 저 깃발은 미국의 성조기는 미국의 해병대 앞으로의 500년을 상징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오지마 섬 수리바치산 정상에 개항된 성조기는 미국 해병대 앞으로의 500년을 상징한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조기를 개항하는 해병대원 6명의 모습이 미국 전국 각지에 동상 내지 석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 등이 세워져 있듯이 미국의 전국 방방곡곡에는 이오지마 전투에서 수리바치산 정상에 성조기를 개항하는 미국 해병대원 6명의 모습이 동상 또는 석상으로 전국 미국 전역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빗방울이 굵어지는데요. 자, 굴다리 가가지고 잠깐 비를 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그 알링턴 국립묘지 입구에 그 동상이 초대형 동상입니다. 해병대원의 모습이 실물보다 더 큰 약 4, 5m 높이로 해병대원 6명이 성조기를 개항하는 모습이 동상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해병대원 6명이면 손이 12개여야 되죠. 그런데 손이 13개입니다. 왜 그럴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자, 성조기를 개항하는 해병대원 6명의 손이 총 12개여야 하는데 13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는 신의 손입니다. 신의 손. 핸드 오브 가드. 신의 손입니다. 미국은 개신교 청교도들이 세운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거의 공통 조건 100% 맞진 않지만 대부분의 역대 대통령들은 WASP라고 와스프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W가 뭐냐? 화이트 백인이란 뜻이고 AS 앵글로 섹슨족 잉글랜드 계열이란 뜻이고 다음 마지막으로 P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백인이고 그 다음에 앵글로 섹슨 잉글랜드 계열이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입니다. 야, 빗방울이 굵어져서 제가 서호와 동호 사이에 굴다리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굴다리 안에 왔습니다. 자,
자, 이곳은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 사이 굴다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비가 잠깐 주춤할 때까지 촬영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호수를 보여드리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에서 서쪽 방향 서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비가 소나기 수준인지 아니면 계속 내릴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링턴 국립묘지 입구에 그 해병대원들의 손이 6명이면 12개여야 되는데 13개로 손이 하나 더 있는 이유는 신의 손을 뜻합니다. 개신교도들, 즉 청교도 국가다 보니까 그러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의 손이 하나입니다. 자, 참고로 제35대 미국 대통령, 미국 역대 최연소 당선 대통령, 1917년생, 1960년에 43세의 나이로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최연소로 당선된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현재 미국의 대통령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WASP, 즉 백인이고 잉글랜드 계열이고 개신교도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존 F 케네디와 조 바이든은 그 조건과 다릅니다. 백인이라는 건 공통이지만 잉글랜드, 즉 앵글로 섹슨 계열이 아니라 아일랜드 계열입니다. 아일랜드.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가 아니라 천주교, 즉 로마 카톨릭 교도입니다. 그게 존 F 케네디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알링턴 국립묘지 입구에 그 동상이 있는데요. 그 동상은 미국 해병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동상 밑에 여러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 해병대가 참전했던 그 수많은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또 걸프전쟁,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등 미국 해병대가 참전했던 그 수많은 전투들이 그 동상의 하단부에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알링턴 국립묘지, 중고등학교 때 영어 교과서에 알링턴 국립묘지가 등장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워싱턴 DC는 투어가 이루어지는데요. 또 보스턴에 찰스 강이 있고 뉴욕에 허드슨 강이 있다면 바로 워싱턴 DC에는 포토맥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맥 강에 포토맥 공원이 있고 또 그곳에 동쪽에는 동포토맥 공원, 서쪽에는 서포토맥 공원도 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자, 최근에 제가 어떤 걸 말씀드렸었냐면 수도 워싱턴 DC가 거기에 건설된 배경 재밌는 이야기도 제가 유튜브를